네, 그 7주차 강의의 이제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지난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4.7 교과서의 4.7 최종 미분의 단원을 마무리하는 강의를 했고요. 이번 두 번째 강의에서는 이제 미분과 적분에 대한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이 적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부터 적분을 먼저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그 적분은 이제 합에 관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면서 뭐 상거래를 할 때라든지 아니면 뭐 물건의 개수를 센다든지 기본적으로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토지의 이 크기를 측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기본적으로 합을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해야 되는 일이 우리 인간 사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합이 굉장히 넓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필요가 우선 적분이라는 개념에 대한 것을 먼저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사실 미분은 나중에 나온 개념이고요. 미분과 적분을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는 생각을 이제 제일 처음에 한 분이 이제 뉴턴이 되겠습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제 적분과 미분을 연결한 그러한 이제 업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차에서 다음 주차로 넘어갈 때는 사실 이제 아이작 뉴턴의 이제 어떤 기본적인 생각을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죠. 우선 그러면 미분에서부터 파생된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정의를 먼저 얘기할게요. 정의는 엔타이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어떤 함수의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뭐냐라고 묻는 이 정의는 뭐냐. 이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은 뭐 원시 함수라고 나와요. 원시 함수. 근데 저는 이거는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번역이거든요. 원시 함수. 말 그대로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것은 미분의 얘기인데 그것의 안타이니까 반대 프로세스를 말하는 거예요. 미분 전 상태가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영어가 좀 더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엔타이 디리버티브라는 말을 이제 직접 쓰는 거고, 그래서 f가 주어졌을 때 f의 엔타이 디리버티브가 뭐냐 이것을 이제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f는 주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large f는 unknown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 모르는 거를 찾는 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찾게 되면은 우리가 찾게 된 개를 뭐라고요? 엔타이 디리버티브 원시함수다. f의 원시함수라고 하고 싶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의 기호를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웠는데 다른 기호로는 이걸 부정적분이다 이렇게 배웠었어요. 부정적분은 이제 이 적분 기호를 등장을 시켰고 이 적분 기호가 등장을 했고요. S를 굉장히 길게 약간 홀쭉하게 만든 이런 이 기호가 등장을 했고 적분 기호가 그 다음에 여기 이 밑에 이 숫자가 없죠. 보통 보통 이제 하한과 상한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없앤 이런 기호를 씁니다. 그래서 숫자 없이 우리가 적분 기호를 사용하게 돼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F의 엔타이 디리버티브의 기호로도 쓴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써 이미 적분과 뭔가 심각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정적분 indefinite integral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원시 함수를 찾고자 하는 것의 기본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을 사실 암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뉴턴의 observation이에요. 그 전에 이제 잠깐만 안타이 디리버티브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뭐가 있냐면 이제 주어진 아까 이제 예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될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쳐요. 우리가 옛날에도 초등학교 애들이 이제 산수 풀 때도 보면은 그죠?
어떤 수에서 어떤 수를 빼야지만 뭐 500이 주어져 있고 답은 200이야. 그러면 500에서 어떤 수를 빼면 200이 나오니? 뭐 이런 문제를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찬가지로 그 덧셈을 배우고 나면 뺄셈을 배우듯이 미분을 배우고 나면 미분 전 상태의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당연히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 경우는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코사인 x는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나오죠? 예, 사실은 이게 그럼 쉬운 거였냐면 그렇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 된다는 것은 사실은 다시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미분식이라는 것에 그죠? 어떤 목함수의 극한이었어요. 그 다음에 사인의 가법 법칙, 사인의 합공식을 써서 그죠? 그 다음에 사인 x분의 x가 0으로 갈 때 그것이 1로 간다는 그 사실을 이용을 해서 비로소 코사인 x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순히 사인 x의 미분이 코사인 x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암기만 한다면은 이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지에 대해서 사실 느끼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정말로 여기에 코사인 x 말고 우리가 잘 모르는 함수가 여기에 코사인 x 말고 좀 더 복잡한 함수 예를 들면은 2에 루트 x가 왔다고 쳐봐요. 2의 루트 x.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어떤 잘 아는 함수를 조금만 변형시키고 조금만 합성을 다르게 가하면은 어때요? 이것은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합성 함수거든요. x에서 루트 x로 간 다음에 루트 x를 다시 2의 루트 x로 보내는. 그냥 한 번 합성한 거예요. 두 번 합성한 것도 아니고 세 번 합성한 것도 아니고 딱 한 번 합성했을 뿐인데 뭐 어떤 함수를 미분하면 2의 루트 x가 나오느냐? 이 질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방정식의 형태잖아요. 지금 모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미분이 관계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미분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예,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을 때 어떤 것을 미분하면 그 함수가 튀어나오는가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미분 방정식인데 이 경우는 미분을 한 번만 한 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예를 들면 미분을 두 번 한 게 그거냐? 라고 물으면 그것도 또 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죠? 그다음 미분을 n번 한 어떤 함수가 n번 하기 전 상태냐? 네, 이건 더더군다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수학에서 뭐 어려운 문제 무지기수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사람들이 못 풀만한 문제. 정확한 답을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뉴턴은 어떻게 됐냐면은 이것의 기본적인 해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보였어요. 예. 이제 해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보인 사람이 뉴턴인 거예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 1차 non-homogeneous equation 그러니까 non-homogeneous를 어떻게 제가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이런 1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인 것이 바로 뉴턴이고요. 그 뉴턴이 그러면 1차 방정식 이 1차 미분 방정식의 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인 획기적인 방법은 바로 적분을 이용하는 거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한 가지 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미분 방정식을 풀면은요, 이 사인의 미분이 코사인이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인 x 더하기 1도 해가 되죠. 맞아? 왜냐면은 사인은 미분은 코사인인데 1의 미분은 0이죠. 그러니까 사인 x 더하기 1도 해가 되고요. 사인 x 더하기 2도 해가 되고요. 사인 x 더하기 3도 해가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해가 무수히 많습니다. 해가 사실은 무수히 많은데 바뀌지 않는 건 뭐냐면은 단지 사인 x에서 상수배 정도로 변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면 이 지금 아랫줄에 보시면 그죠? 주어진 f가 있을 때 그것을 만족하는 f1, large f1이 있고 그러니까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로 어떤 사람이 large f1을 찾았다고 해요. 그 다음에 f의 엔타이 데리버티브로 large f2를 찾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1번식에서 첫 번째 걸 1번식이라고 두 번째 걸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 빼기 2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F1 빼기 F2의 미분을 한 거를 생각해 보면 이 미분은 뭐예요? 더 뺄셈에 대해서 잘 되니까 그죠? 먼저 미분하고 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F1 빼기 F2 빼기 F1 프라임 빼기 F2 프라임 하면 뭐가 됩니까? 둘 다 F였으니까 F 빼기 F는 0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예, 어떤 함수를 미분해서 0이 나오게 되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평균값을 정리해서 그것은 항상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 혹은 롤의 정리에 의해서 그것은 항상 상수함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F1 빼기 F2는 항상 상수함수가 된다. 그죠? 정의된 구간에서. 그걸 알 수 있고, 그래서 F1은 F2 더하기 C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F2를 알게 되면, 그죠? 다른 해들은 F2의 겨우 상수배의 차이에 불과하다. 이것이 이제 그 안타이 디리버티브의 이제 중요한 특성이 되겠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F2를 우리가 사실은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특수해라고 부를 거고요. 이것을 particular solution이라고 불러요. 네. 그럼 particular solution을 하나 알면 하나 sin x 같은 걸 하나 알았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머지 해들은 이것을 general solution이라고 할 텐데 general solution 일반 해는 뭐예요? 일반 해는 특수해에 상수를 더한 것이다. 이 말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분 방정식의 용어를 조금 썼는데, 사실 그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으면 뭐 어쩔 수 없죠. 방정식이라고밖에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방정식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결국 인류의 역사라든지 수학의 역사 잘 보시면 방정식을 풀고자 하는 노력에서 많은 일들이 시작이 되었고 현재도 방정식을 푸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그 현대 사회에서 지금 쓰고 있는 뭐 패스워드니 그죠 암호 그다음에 우리 개인 정보 보호 이와 같은 것들의 필수적인 것이 뭐냐면 결국 그 방정식에 대한 것과 그 방정식을 풀기 어려운 방정식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가 이런 것에 이제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방정식이 얼마나 풀기 어려운 정도인지를 또 사람들이 구분을 해놨어요. 뭐 첫 번째로 조금 풀기 어려워, 그다음 두 번째로 풀기 어려워, 이건 극도로 풀기 어려워,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이거는 뭐 그 어떤 컴퓨터를 가져와도 못 풀어 이런 식의 이제 어, 이것을 이제 안정성이라고 하는데 그런 안정성에 대한 척도를 우리가 주고 그것을 척도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현대 사회에서 이제 쓰고 있는 암호에 숨어 있는 이제 뒷얘기가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방정식과 이 수학의 응용과는 거의 밀접한 관련이 있고 제가 아직 미분 방정식에 대한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암호에 쓰였다는 거는 아직 제가 이게 이제 이걸 컴퓨터로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래밍 해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그 알고리즘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그럴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어쨌든 이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부분 이제 얘기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뉴턴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는 이 문제, 이 문제와 어떻게 적분이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한번 좀 더 생각을 하기 전에 우선은 적분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적분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것을 넓이로 인식을 한 거죠. 그래서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그 다음에 마름모, 그 다음에 원, 그죠? 이런 그 기하적인 도형들이 기본적인 기하적인 도형들의 넓이를 구하는 것을 고대 사람들은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그런 넓이들은 사실은 사각형이라든지 삼각형을 적절히 오려 붙여가지고 그죠? 모든 넓이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기본적인 삼각형이나 사각형, 마름모, 그다음에 원 이 정도만 알면 사실 그 사람들이 쓰기에는 특별히 어려움은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제 더 어려운 문제가
뭐 이건 고대 사회 아르키메데스도 생각했던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직선으로 주어진 영역이 아닌 경우에 넓이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든지 고대 그 그리스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생각했던 거를 이제 그 우리가 실진법이라고 하게 되고요. 어, 그 아이디어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상황을 조금 더 우리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가, 우리는 이제 함수라는 개념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그죠? 어떤 주어진 함수가 있었을 때 그것의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고요. 그런 알 수 없는 상태에 이 주어진 함수가 있었을 때, 그 주어진 함수 아래에 이와 같이 주어진, 그죠? 이와 같이 주어진 영역은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영역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 이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뭐 곡선으로 형태가 결정되어진 것의 영역을 결정하는 방법에 관한 것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직선이 아닌 이런 곡선 형태의 경계를 가지고 있는, 테두리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어떤 그 우리가 뭐 영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제 이거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경계가 y는 fx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알고 있는 함수에 의해서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경계가 아무렇게나 주어진 건 아니에요. 그죠? y는 fx라고 하는 이런 함수의 형태에 의해서 주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생각일까요? 네,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사각형의 넓이라든지 삼각형의 넓이를 알면 어때요? 그 대부분 이 삼각형의 넓이나 사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 이게 곡선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각형을 붙여가지고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죠. 그게 여기가 이렇게 좁은 영역이라면, 그죠? 어, 요 사각형, 예, 이 사각형의 널빤지를 생각을 해서 널빤지를 최대한 뭐예요? 그 곡선의 테두리에 맞게끔 잘라서 붙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붙여서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어, 이러한 곡선이 있었을 때 확대해서 보면은요.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곡선이 이런 식으로 하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각형을 만들면, 널빤지를 붙이게 되면은 요만큼의 에러가 생기죠. 그죠? 여기가 오차예요. 잘 맞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각형으로 붙일 경우에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오차가 발생하게 돼요. 오차. 오차 어디서 많이 들었는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우리가 극한 얘기를 할 때, 그죠? 오차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우리가 실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을 계속 반복해서 그 어느 정도의 오차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극한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 하자고 했었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최대한 막 잘게 잘라붙이는 거죠. 계속 잘라붙이는 일을 계속해서 그 수많은 사각형들을 막 잘라붙이는 무수한 사각형들의 합을 보자 보니까 오차가 어때요? 오차를 줄일 수 있죠.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사실은 이거를 더 짧게 자르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짧게 잘라요. 이걸 더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사각형과 이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오차는 이 부분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때요? 이 부분을 자르면서 다시 여기를 예를 들면 반으로 잘라가지고 보면, 반으로 잘라서 사각형을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오차가 지금 파란색 색칠한 부분 정도로 줄어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차를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예. 사각형을 다시 반으로 자르고, 그 반으로 자른 사각형을 다시 반으로 자르고, 그런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때요? 네, 오차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것이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이용하면서도 다시 극한의 개념을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각형과 이 극한을 결합시킨 이 개념을 우리가 사실 고대에서는 실진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실진법. 그래서 우리가 극한 개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각형들을 점점 잘라붙여서 사각형을 그 잘라붙인 사각형들의 값들을 다 합한 거. 여기 무수한 사각형들의 합이라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여기 무수한 사각형들의 합을 생각을 하게 될 텐데 여기서 이게 이 극한은 어떻게 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네. 이 무수한 사각형들의 합에서 사각형들을 점점 더 쪼개는, 그죠? 더 쪼개기. 이 더 쪼갠다는 말을 어렵게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 분할이라고 해요. 분할. 예. 분이 뭐예요? 나눌 분. 할이, 예. 할도 나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중적으로 이렇게 쪼갠다는 뜻입니다. 이게 쪼개기란 말이에요. 쪼갠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게 쪼개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게 되면 그것의 극한이 그것의 오차가 어떤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값이 관찰이 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값을 우리가 넓이라고 하고 싶다. 네. 그죠? 네. 그러니까 넓이를 정확하게 구술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예요? 극한의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이제 그러면 이제 이 개념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이러한 그래프가 있고 왜 저기 지익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따라 하여튼 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전파가 뭔가 합성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각형을 쪼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각형을 쪼갠다는 것은 이 밑에 있는 뭐예요? 이 밑에 있는 점들을 A, B에 있는 점들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점을 찍는다 이 말이죠. 예, 점을 더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어떻게 돼요? 그 점끼리의 간격이 좁아들죠. 점끼리 간격이 좁아들면서 밑변의 길이가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균등분할이라고 할 텐데 사실 우리 균등분할 배울 텐데 균등분할은 그냥 여기를 n개의 구간으로 만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n개의 구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점이 몇 개가 필요하냐면 n-1개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이 하나의 구간의 길이는 n분의 b-a가 되겠죠. 이 하나는 이걸 뭔가 i라고 했을 때 이 i가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n개의 i들이 존재할 텐데, 구간들이 존재할 텐데, i는 사실은 길이가 똑같아서 그냥 제가 i라고만 했어요. 사실은 뭐 i1, i2, i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번호를 매길 수가 있죠. 얘가 몇 번째에 있는 구간이다. 근데 사실은 뭐 여기서 i라고 하겠습니다. 길이가 다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n개의 i들이 있을 텐데 그것의 길이는 사실은 n분의 b-a예요. 그래서 사각형의 합의를 할 때 이제 그 사각 밑변의 길이는 결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위에는 어떻게 돼? 높이라는 것은 이 아까 여기서 높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 사각형은 보통은 뭐 높이를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그죠? 이 여기 있는 이 구간 안에 있는 아무 점이나 하나 잡으면 되겠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여기 있는 점 아무거나 하나 잡아가지고 그것을 높이로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맨 그 위에 있는 함수값이 있을 수 있고 높이로서 그 다음에 제일 낮은 높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죠? 왜냐면은 이게 연속함수라면 폐구간이니까 최대와 최소를 가지잖아요. 그래서 그 최대와 최소 사이에 있는 아무 거를 하나 선택을 하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점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을 하는 것을 요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책에서는 첨점이라고 불렀어요. 첨점을 xi 뭐 이런 식으로 하자는 거죠. 그랬을 때 첨점을 그 구간에 있는 점을 하나 선택을 해서 그 함수에 대입하면은 이게 높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높이가 나온 거예요. 첨점은 특별하다고 해서 스타를 붙여줄게요. 네. 그래서 뭐 이게 i번째였다고 그러면은 그죠? i번째에서는 i번째 점을 선택을 해가지고 첨점을 선택을 하자 이런 거예요. 여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끝점을 보통 우리가 뭐 x1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을 x2라고 부르고 n개의 구간이 있으니까 마지막 b점이 이제 마지막 n개 구간의 끝점이 돼서 이것을 x의 n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x1, x2들, xn들은 다 끝점이니까 그러면 좀 시작점은 또 뭐라고 부를까? 이걸 시작점은 x0라고 해서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이제 라벨을 붙일 때, 이 밑에 A는 X0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B는 항상 XN으로 끝나게 돼 있죠. 그죠? 왜냐면 N개의 구간을 생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N개의 구간에서 X1은 뭐예요? 첫 번째 구간의 끝점, 그게 X1이고, 두 번째 구간의 끝점 X2, 그 다음에 N번째 구간의 끝점 XN인데, 그거는 B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 아까 사각형들의 합을 다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각형 하나의 i번째 사각형의 넓이는 뭐예요? 예, 높이 곱하기 f의 xi 스타 곱하기 그 사각형 밑변의 길이 그러니까 n분의 b-a 곱한 거. 이게 이제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죠. 사각형의 넓이. 이 사각형의 넓이를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하면 뭐가 되죠? 다 더하면 그걸 n개의 사각형을 다 더해야 되니까 그죠? 예. i는 1부터 n까지 그죠? 1부터 n까지 높이를 아무거나 첨점을 결정을 해서 그 구간에서 아무 점을 하나 잡아가지고 n분의 b-a를 곱한 거. 요거를 다 합해 준 게 요게 뭐예요? 예, 사각형들의 합이에요. 요것을 n에 관한 식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도 물론 변하고 있긴 한데 xi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마음먹은 대로 따라서 잡는 거라서 변하긴 한데 우리 특별히 xi 스타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2분의 가운데점을 선택하게 되면 뭐예요? xi-1 더하기 xi. 왜냐면 i번째의 끝점이 xi였고요. i-1번째 끝점이 xi-1이죠. 그래서 사실 i번째 구간의 시작점이 xi-1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더한 것들, 이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xi는 사실은 i번째 끝점이니까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네, 사실은 x0에서 그죠? n분의 b-a를 몇 번 더한 거예요? 네, i번 더한 거예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을 정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 사각형들의 합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특별히 중점을 저희가 선택을 한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들은 중점을 선택하시면 되죠. 저도 자신있게 말씀드리는데, 언제 F가 연속함수라면 우리가 이 선택하는 이 첨점이라고 하는 어떤 높이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이 점을 항상 뭐라고요? 중점으로 선택한다 이 말이에요. 중점으로 선택하게 되면 이 넓이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자동적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선은 주어진 구간이 나왔을 때 그것을 n등으로 n개의 균등 분할을 취한 다음에 n개의 구간으로 나누고 각 점을 표시한 다음에 그 각 점에 뭐예요? 중점을 계산을 한다. 그런 다음에 그 중점을 이용해서 높이를 결정을 한다. 그런 다음에 구간의 길이를 곱해서 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것을 뭐예요? 이 사각형은 점점 여러분들이 많은 균등 구간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이는 사실 점점 작아진다는 뜻인데 그 오차가 작아지는 거예요. 오차가 작아지게 되고 그 값이 점점 오차는 점점 0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삼각형의 넓이로 다가갈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의 극한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이 존재할 텐데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할 거냐면 이것을 그 넓이라고 볼 건데 이것을 우리가 기호로는 이렇게 쓰고 싶어요. fx를 a와 b에서 적분한 값이다. 즉 적분은 사실은 넓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프로파간다인가요? 뭐 필로소피인가요? 이 철학을 우리가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증거를 사실은 이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적분의 기호는 사실은 이 인테그랄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거 뭐 뉴턴 아저씨가 생각한 거죠. 제가 이거 생각한 게 아니라서 우리는 그냥 이걸 갖다 써야 되긴 합니다. 어쨌든 이 극한값을 뭐라고 부를 거예요? 바로 fx의 a에서 b까지의 적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적분이라는 것을 그럼 처음에 어떤 식의 이러한 그 생각을 하게 됐느냐? 그것은 이 넓이라는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예요? 어떤 함수의 넓이를 생각하다 보니까 이 어떤 사각형들의 합의 극한이라는 것을 알게 됐는데 사실 그거는 잘 들여다보면 그것의 넓이를 생각하는 거였구나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극한의 존재는 뭐예요? 뭔가 기호로서 유니클리 표현해야 되는데 그 표현 방법으로서 이 이상한 기호, 이 적분 기호를 우리가 뉴턴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제 그 컴퓨터의 이 배터리가 지금 18%밖에 남질 않아서 우선은 배터리를 좀 연결하고요. 그리고 아이패드도 배터리를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그런 문제죠. 네, 이제 안정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완결 지으면은 사실 x의 i-1은 x의 제로 더하기 n분의 b-a의 i-1이죠. 그죠?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x0에 이 똑같은 숫자에 2i-1의 2, 그죠? 그래서 사실은 중점이 요거는 뭐가 돼요? x0 더하기 n분의 b-a의 그죠? i-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최종적인 그 식은 보시면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면은 이게 x0 더하기 x0는 아까 a였잖아요. n분의 b 마이너스 a에 I 마이너스 2분의 1을 한 것을 그죠? n분의 b 마이너스 a로 나눈 이 값을 곱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이 사각형들의 합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구분 구조법이라는 용어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구분 구조법 굉장히 싫어해요. 그 용어 자체를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말이 안 중국식 용어이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각형들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와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한번 문제를 이제 몇 가지 풀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어떤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예, 굉장히 쉬운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예, y는 x 한번 풀어볼까요? 예. y는 x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1과 2일 때 한번 생각해보죠. 그래서 y는 x라는 게 있고요. y는 x라고 하는 함수가 주어졌을 때, 요 y는 x와 x축이 이루는 요 넓이, 이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다리꼴이네요. 사다리꼴의 넓이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방법 아시죠? 뭐죠? 밑변과 아랫변의 길이를 더해서 높이를 곱한 다음에 그래서 2로 나눈 거죠. 그래서 사실은 1 더하기 2 하면 3이잖아요. 그 3이니까 2분의 3에다가 곱하기 1 하면 이게 넓이가 2분의 3이 나와야 된다. 이제 이거 알 수 있죠. 그죠? 아니면 이 삼각형 전체 큰 삼각형에서 이 조그만 삼각형 빼면 돼요. 큰 삼각형은 2에다가 2를 곱하니까 그죠? 2예요. 그죠? 2에다가 자그마한 삼각형은 이게 2분의 1이니까 네. 2 빼기 2분의 1 하면 2분의 3. 네. 그렇게 해도 나오네요. 그죠? 네. 이게 2분의 3인데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사각형들을 합으로 보는 계산, 굉장히 어려운 계산 한번 해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까 이게 n개의 구간으로 나누니까 구간 하나의 길이가 뭐였어요? 네. 2 빼기 1을 n분의 1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n분의 1이, 이게 왜냐하면 전체 길이가 1이니까 그걸 n등분하면 n분의 1이 이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삼각형의 길이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예, 그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데, 높이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n분의 1에다가 i 빼기 1 여기 한 거잖아요. 그래서 f는 이게 fx인데, 우리가, 1에다가, 뭐예요? n분의 1에다가, 예, i 빼기 2분의 1 한 거를, n분의 1을 곱한 거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n이 1부터 i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본질적으로 보시면 이게 이 요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1을 n번 더하면 뭐가 되죠? n이 나오죠, 그죠? 1을 n번 더하면 n이 나와요. 그리고 다시 n분의 1로 곱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요거 계산하면 그러니까 그냥 1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1을 n번 더해서 그걸 n분으로 나누니까 1이 나오고. 여기서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계산해야 되는 게 n분의 1에 i 빼기 2분의 1을 곱한 거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약간 2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 이번에는 근데 n분의 1이 있어요. 근데 2분의 1을 계산하게 되면은 2분의 1을 계속 n번 더하면 2분의 n이 나오는데 2분의 n에다가 n분의 1을 곱하니까 2분의 1이 됐어요. 2분의 1에 n분의 1 이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n분의 1이 요 항으로부터 나오고, 나머지는 i를 이제 더해야 돼요. i를 계속 더해서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합한 거가 나오죠. 그래서 n 제곱분의 1에
요 i를 더한 거, 1 더하기 2 더하기 n까지 더한 거가 이 사각형의 합이죠. 근데 요건 뭐예요? 1부터 n까지 더한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2분의 n의 n 더하기 1. 등차 수열의 합이에요. 초항과 끝항을 더하고, 그죠? 항의 개수를 곱해서 2로 나눈 게 등차 수열의 합이다. 이런 거 배우셨죠. 그래서 이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됩니다. 이제 n을 이제 뭐예요?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1은 그대로 가만히 있고요. 여기는 n제곱 더하기 n을 2의 n제곱으로 나눈 것의 극한.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로 가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 곱하기 n분의 1에서 n분의 1은 뭐예요? n이 커지게 되면 0으로 가니까 이 극한은 0으로 가요. 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값은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분의 3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시겠죠? 그럼 이제 똑같은 케이스 하나 더 해보면 여러분들 더 감이 오실 텐데, 시간 관계상 이제 하나를 더 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하나는 뭐를 이그젠플 제가 뭐 할 걸로 예상이 되세요? 예, 사실 y는 x제곱 그거 하려고 그랬어요. y는 x제곱을 1에서 2까지 적분하면 뭐가 나와요? 그죠? 네, 여러분 그거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y는 x제곱이 있고요. 그래서 1에서 2까지 적분하면은 뭐가 나오냐? 요 넓이가 뭐냐? 이것도 아까와 똑같은 요령인 거죠. 이제 n등분하게 되면은 n분의 1을 딱 곱하게 되고, 아까 함수에 집어넣어야 되는 게 이제 좀 달라졌어요. 1 더하기 아까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은 아까 i 빼기 2분의 1인데 2분의 1 사실은 i 빼기 2분의 1에서 2분의 1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i만 생각해 보면은 그죠? n분의 i를 해서 물론 2분의 1이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곱한 거예요. 그죠? 예, 본질적으로 요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튀어나오는 게 i의 제곱이 튀어나오죠. 그래서 i의 제곱이 튀어나오고 i의 제곱들을 합한 수가 뭐냐? 예. 어떤 수의 제곱을 합한 수, 즉 1제곱, 2제곱, 3제곱, 4제곱, 5제곱에서 n제곱 그게 뭐냐? 그걸 답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이 문제를 3승으로 고치게 되면 이게 3승이 돼야 되고 세제곱한 수를 더한 게 뭐냐? 그거를 알아야 되죠. 예.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극한을 취하는 이러한 방법이 상당히 이제 뭐 계산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때요? 네, 우리가 그 전에 컴퓨터를 뉴턴의 시대에는 사실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극한 취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이거 합해가지고 그냥 컴퓨터한테 야 너 이거 합해가지고 극한 취해봐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등분을 막 해가지고 한 100개까지 해가지고 값이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은 그죠? 그 소수점 몇지를 딱 잘라서 이걸 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뉴턴 시대에는 계산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개념도 아직 없었어요. 극한이라는 개념도. 그러니까 이것을 이런 식의 합한 공식으로 언제 누가 계산을 열심히 하겠어? 너무 어려운 문제인 거죠. 근데 그래서 뉴턴은 이 족분을 계산하는 문제에 이것을 계산하는 요령이 뭐냐? 그것에 대한 이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미분을 들고 온 거예요. 아까 엔타이 디리버티브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적분 구하는 문제를 미분의 문제로 바꿔버려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것은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은
아까 엔타이 디리버티브 fx를 f 스몰 f의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은 다음에 그 함수의 양쪽 끝을 대입을 해서 fb와 fa를 계산한 다음에 그 수를 빼라. 그래서 fb와 fa의 차이를 계산하면 걔가 뭐라는 거예요? 그 적분값이라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적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어떤 것의 극한인 거예요. 사각형들의 합의 극한이에요. 극한 나왔어요. 극한 나오면 조금 이제 막 두렵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설명드렸습니다만은 무수히 많은 사각형들의 합을 계산하다 보면 네, 어떤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돼 있다는 것을 우리 관찰했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쪼개기를 계속 하다 보면. 그래서 결국은 이 n에 대한 극한, 등등분할해서 그 구간의 길이를 점점 작게 만드는 이러한 행위를 할 때 그 값이 어떤 값으로 오차 범위가 계속 줄어드는 그러한 값이 바로 우리가 최종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값이었고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산할 게 이제 원칙적인데 그거 계산하는 게 이게 만만치 않은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가 예들을 해서 봤지만은 여기가 당장 4차씩만 되더라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아요. 예,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왜냐면 그 정수의 4승에서 더한 것들의 합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 뭐 여러분들은 뭐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네. 그쵸. 예, 그래서 이러한 계산을 실제로 넓이 계산하는 문제인데, 이게 넓이 계산하는 거였어요. 넓이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사각형들의 합을 계산하는 건데, 그거 하려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너무 많은 사각형을 이용해야 되니까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뉴턴이 얘기를 한 겁니다. 야,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미분을 이용하면 되는 거야, 얘들아. 예, 미분을 이용하면 되고 그 미분 방정식을 풀면 이게 넓이 값을 아는 거랑 똑같아. 라는 이런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것이 바로 뉴턴이고요. 이것을 뉴턴의 미적분학 기본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적분을 계산하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을 푼다. 그래서 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미분 방정식의 문제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수학의 묘미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생각함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할 때 직접 공략하는 방법이 있고 그 문제와 다른 문제가 동치관계에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 인해서 동치관계에 있는 문제를 풀자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이제 그 수학에서 핵심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뭐 우리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페르마의 정리를 풀자. 예. 페르마의 정리라는 것은 문제가 이제 명확한데 그 문제와 동치 문제들을 만들어서 그 동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페르마의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초보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기본 적분을 계산하는 문제를 뭐예요? 미분 방정식을 아까 그 엔타이 디리버티브를 찾는 문제로 어떻게 바꿔서 이해하느냐 이것이 뉴턴이 생각했던 중요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중간고사 이후가 되겠는데 중간고사는 사실은 이제 이 적분을 극한으로 이해하는 여기까지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본다고 하면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고요. 정적분을 이해하는 정적분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그것의 부적분학의 기본 정리를 이해하는 것은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내용에 해당해서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 제가 강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